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코로나가 아니라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사상 초유의 파병부대 집단 감염, 세계 해군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잠시 뒤 속보로도 만나볼 텐데 일단 청해부대 장병 301명을 태운 공중급유 수송기가 조금 전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닐 차단막을 치고 기내에서 떨어져 앉아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이렇게 조금 전에 도착을 한 건데요. 관련 영상은 저희가 들어온 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불안한 건 장병 가족들일 겁니다. 그들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의 이제 그 신이 뿌려진 게 한 4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때라도 파병 나가 있는 부대에서 다 보내줬으면 이런 상황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신병으로 맨날 이게 최선을 다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좀 더 증상이 좀 나빠질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크고요. 물자를 주고받을 때도 방한복을 다 입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증상이 나왔을 때 체크를 했으면 이건 아니었을 텐데. 예. 지금이 5시 40분이니까요. 5시 30분, 그러니까 10분 전쯤에 청해 부대를 태운 수송기 한 대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수송기 2대에 301명의 이 청해 부대원들을 실은 수송기 2대가 지금 차례로 성남 서울공항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청해 부대 수송기가 착륙을 했다는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확진 247명, 음성 50명, 판정 불가 4명인데 이현정 의원님, 일단 네. 수송기 내부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격리 상태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이 부대원들이 도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청해부대가 탄 배가 문무대왕함이거든요. 예. 4,400톤급에 되는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이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정말 문무대왕이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통곡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 이제 파병한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명부대, 아크부대 등등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파병한 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 차원에서 사실상 이제 후방 행정 지원을 위한 이런 부대의 성격으로 나가 있는데요. 예. 유일하게 사실 전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이 청해부대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덴만의 그 작전이라고 해서 여명 작전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작전을 했던 아주 유명한 부대거든요. 여기 보면 UDT라든지 CL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최정예 요원들이 이 문무대왕함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런 어떤 집단 감염을 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루즈벨트함이나 이런 함들은 이 그 코로나가 발생된 초기에 그런 이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근데 집단 감염률을 보면 40%가 최고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80%가 넘는 사실상의 전원 지금 집단 감염 차원인데 이렇게 해서 함 자체를 승조원들이 전원 비운 것은 거의 유례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전쟁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만큼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문무대왕 청해부대의 이 문제가 굉장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해군 같은 경우도 전역한 해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창피하다라고 할 정도로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작전 중에 군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집단 감염으로 전원 철수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속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해 부대원 301명을 실은 수송기 한 대가 먼저 착륙을 했어요. 10분 전쯤에. 그리고 6시 30분에 그러니까 2호기는 잠시 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속보가 먼저 나왔고요. 관련 영상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영상은 바로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화면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수습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군이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날 텐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본론을 좀 따라보겠습니다. 오늘 청해부대 소속 장병의 아버지로부터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군이 코로나 의심 보고를 받았지만 묵살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바로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외 파병과 함선 등 밀폐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질병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접종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실에 청해부대 소속 군인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사들의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코로나가 아니라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겁니다. 장혜차 평론가님, 먼저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대로. 이번 달 초부터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 코로나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으나 간부가 묵살했다. 병사들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오르내리는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 이런 제보 주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청해부대의 코로나 집단 감염을 해당 지휘관이나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키웠다, 유발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독감 환자가 발생했으면 그때부터 상부의 보고가 이루어져서 원활한 현지 사정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격리 조치나 수송 조치 또는 전체 부대의 귀국 조치 등을 검토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있지만 감기 기운이나 열만 조금 나오는 사람이 일어나도 전부 다 자가격리하고 아예 출연도 현장에서 취소가 되고 각종 방역 조치 등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함선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밀폐된 곳에서 생활하는 군부대, 청해부대에 독감 환자가 발생한 게 지난 2일이면 거의 3주 전 아니겠습니까? 그럼 3주 가까이 도대체 청해부대 지휘관들은 무엇을 하다가 해군 이 장군들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1분 1초의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온이 39도, 40도 올랐는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 물론 현지의 의료 사정상 적확한 이 치료 조치나 격리 조치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고 진솔한 보고와 함께 청해부대를 지금 이 난리가 난 다음에 귀국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고 조짐이 있을 때 일찍 귀국시켰다면 이 정도 심각한 수준의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이 일의 최초 독감 환자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보고 체계라던가 해군 내부에서 또 한국에서 어느 지휘관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인지 청와대로 군에서는 보고를 한 것인지 만 것인지 등등 하나하나 저는 한 시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초기 대응이 정말로 부실했다는 건데 정 의원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병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제 현장에 있을 때는요, 아마도 설명을 잘 못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사실은 좀 초점으로 보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을 제가 오래 해가지고 이 국방부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4월에요. 이미 우리 해군 상륙함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밀폐된 곳, 사실 함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밀폐된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밀폐된 곳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4월 달 그 사건이 있을 때 본인이 말한 것만 지켰었더라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잖아,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고민을 했어야 돼요. 스크린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청해부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정 안 되면 이거를 보내줄 수가 없다, 백신을 여러 가지 만약에 질병청하고 했더라면.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질병청하고도 그게 의논이 안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뭘 했어야 되냐면, 아니 유엔은 뒀다 못 땄어요.
유엔과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그 미군 측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그렇네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나왔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무런 조치도. 그럼 예. 아무 조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서 이건 뒤로 넘어갈 일이죠, 사실은. 그냥 단순히 울분이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 20대 남자 아이들의 엄마인데. 그럼요. 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되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수사를 해야 돼요. 우리 이현정 의원님이 아까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막 울분을 토하시면서 이거는 수사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예.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이거는 수사해갖고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네. 장교 출신이시니까 제가 한번 이 질문 드려볼게요. 제보 하나가 더 나온 건 뭐냐면 좁은 선실에서 집단 생활하는 특성상 코로나 감염 위험이 컸는데 산소통 같은 물품도 전혀 확보가 안 됐다. 기초적인 대비도 안 하고 사고 한마디도 없는 군을 보니 답답하다. 이게 장병 가족의 울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실은 좁죠,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게 배라고 하는 곳이 300여 명이 타고 있어요, 저기에.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숙식을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배가 계속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싣거나 아니면 뭐 보급품을 받을 때만 입항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선실 안에 좁은 공간에서 접촉과 밀접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환기구가 하나로 다 통일돼 있어요. 배 안에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배가 만약에 침몰했을 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데 저 위에 지금 그 조정하는 곳 그곳에 유리창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밀폐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접, 밀폐 이런 게 이제 배의 특성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 명만 발생을 하더라도 금방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감기 환자가 나왔을 때 그걸 좀 더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제 발단의 시작이라고 보이죠. 감기약 조치만 해준 거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배 안에서는 조치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배 안에는 코로나19를 검진할 수 있는 무슨 PCR 검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방법은 바로 그 옆에 나라에 접안을 해서 그 나라의 의료 체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점, 그게 저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 부대 함장이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군의관과 함께 논의해서 바로 입항을 해서 PCR 검사 받고 만약에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면 격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잘못 판단했다. 아마 24시간 바다에 떠 있으니까 그게 설마 코로나일까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결국 이렇게 큰 문제까지 발생하는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